자,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화학원 19번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은 2019년 11월 14일에 실시되었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양적 관계에 대한 강의를 업로드했었는데 올해 수능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평이한 스타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고체가 포함된 화학 반응식이 보였어요. 그럼 그렇죠. 모두 기체라면 너무 평범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 주의해서 풀어봅시다. 문제 훑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 개수는 B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여기 넣어준 물질은 우리가 반응 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응 후에 대한 데이터 자료 대신 반응 전과 후에 밀도 B가 주어졌습니다. 상대값이니 B가 되겠죠. 여기서 건성으로 훑어보면 안 되는 부분이 실린더 속의 기체의 밀도입니다. 기체 별표 좀 할게요. 만약에 이 말이 없고 그냥 밀도라고만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껏 풀었던 양론 문제에서 밀도 B는 어차피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변하지 않는 질량 값을 그냥 상수 1로 보고 부피만 고려해서 역수로 생각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껏 문제에서는요. 하지만 여기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반응 전과 후에 질량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고체는 빼고 기체만 봐야 하거든요. 반응 전에 A에 대한 질량값이 고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반응 후 C에는 분명 A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C라는 기체 속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반응 후의 질량이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밀도를 고려할 때 부피와 질량을 모두 생각해 주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우선 표에 나온 데이터를 반응 전, 중, 후로 보기 쉽게 변환하겠습니다. 실험 1이고요. 반응 전에 A는 2몰, B는 7몰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B 7몰에 대한 밀도 값대 어차피 A는 기체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이 부분에 들어갈 B와 C의 기체에 대한 밀도 값의 B가 1대 7이다 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럼 계수 B부터 구해봅시다. 결국 이 밀도 B 1대 7이 계수를 구하는데 키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즉 반응 후 기체의 밀도 값에 들어갈 이 부분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A와 B 중 누가 한 개의 반응물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서는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한 개의 반응물로 가정하고 모순이 없는지 살펴나가야겠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 살짝 고민해보면 B가 모두 반응하기에는 조금 큰 수치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B가 7몰 반응하기 위해서는 계수 이 스몰 b가 4 이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장에서 못 따진다면 우선 A가 B 값보다는 상당히 적으니 왠지 A가 먼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예감만을 갖고라도 우선 가정합니다. A가 한 개 반응물일 것이다. 그리고 뭔가 모순이 발견되면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다시 갈아타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자, 우선 A가 한 개 반응물로 생각할게요. A가 모두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이용하면 여기가 1대 B대 1이니까 계수의 2를 곱한 값이 반응 중에 들어갔네요. 그럼 나머지 물질들도 모두 2를 곱할게요. 그럼 B는 2B몰만큼 반응에 참여하고 C는 2몰. 그럼 반응 후는 0, 7몰 마이너스 2B몰, C는 2몰 생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반응 전에 이 7몰에 대한 밀도와 여기 반응 후에 B와 C의 밀도비가 1대 7이 나오는 계수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피값과 질량값을 문제에서 다시 찾아야 하느냐? 아니죠. 상대값입니다. 밀도 B입니다. 부피 대신 기체니까 부피와 비례하는 값인 몰수 값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질량은 우리가 알다시피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준 값과 비례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B와 C의 분자량 B가 1대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B의 분자량을 1이라고 가정할 거고요. C의 분자량을 그냥 16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적용하렵니다.
비율만 보면 되니까요. 바로 적용해서 계수 B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7몰에 해당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 대신 몰수, 7분의 질량, 몰수의 분자량을 곱한다고 했죠. 그런데 B의 분자량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을 할게요. 이것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밀도 값은 집어넣으면 부피, 몰수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B와 C의 몰수를 더하면 되겠네요. 7 빼기 2B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주의할 것이 B에 대한 질량값은 몰수에다가 B의 분자량인 2를 곱할 것이고요. C에 대한 질량은 C의 몰수에다가 분자량인 16을 곱할게요. 그러면 7 빼기 2B 더하기 32가 되겠네요. 이 비율이 1대 7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약분하면 1이 되니까 이 값이 7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는 숫자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걸 7로 두고 풀면 계수 B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계수 B는 해결했네요. 자, X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실험 2에다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화학 반응식이 이제 계수 B가 찾아졌으니까 2B는 C가 되겠고, 반응 전, 중, 후 살펴보게 되면 반응 전에 넣어준 몰수가 A는 3몰, B는 8몰이네요. C는 없고요. 계수가 모두 나왔으니 나머지 빈칸에 들어갈 값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A가 3몰이 모두 반응하겠네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B는 6몰이 반응할 테고 C는 3몰이 생성되겠습니다. 계수의 3을 곱한 값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0, B는 2몰이 남게 되고 C는 3몰. 이때 반응 전에 B 기체의 밀도 대 반응 후에 B와 C의 기체 밀도 B가 1대 X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X값을 구해봅시다. 위에서 풀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게요. 자, 먼저 반응 전에 8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할 건데 역시 부피 대신 몰수 8분의 질량은 몰수에다 분자량 2를 곱했습니다. 이것 대 반응 후 기체의 부피는 2몰과 3몰의 합이니까 5분의 B에는 역시 분자량 2를 곱할 것이고요. C에는 16을 곱하랍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 곱하기 16이 되겠네요. 이게 문제에서 1대 X래요. 역시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계산하면 X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숫자 계산입니다. 여기 48이고요. 2 더하면 이게 50이네요. 그러면 X는 10이 나옵니다. 자,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B는 2가 되었고 X는 10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주면 20.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풀이고요. 초반에 한 개의 반응물을 설정할 때 A가 아니고 B가 한 개의 반응물이다 라고 실험원에서 생각하고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7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A는 B분의 7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C는 B분의 7몰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반응 전에 B의 7몰과 반응 후 C의 B분의 7몰의 밀도비를 계산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1대 7의 밀도비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